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9시 6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보시다시피 혼조 마감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혼조 마감이 아니고 상승 마감입니다. 다우가 하락했다고 혼조 마감 써놓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혼조 마감이 아니고 상승 마감입니다.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오른 거죠. 재밌는 게, 이제 코로나 좀 퍼진다라고 하면은 비대면 이런 거 위주인 나스닥이 오르는 거고, 코로나 백신 나온다, 치료감 치료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S&P나 다우 이런 게 좀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냐면은 원래는 그게 아니죠. 원래는 쉽게 말해서 얘가 오르면은 얘가 자빠져야 정상인데,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얘가 오르고 얘는 적게 오르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얘가 많이 오르고 얘가 적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무조건 다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거는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 계속 좋은 것만 반영시키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비이성 이런 거에 좀 극치를 달리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보시면 이제 그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이제 상원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상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갖고 가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짐작은 했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로 결과적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시장에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 가장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바이든 당선과 상원 공화당 조합인데, 일단 그런 조합이 사실상 이제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어제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차트들을 좀 보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지지와 저항과 관련된 좀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드렸던 숫자가 있었죠. S&P하고 나스닥이 이제 좀 분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S&P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인가 하루 이틀 전인가 말씀드린 게 3540 정도 자리였습니다. 3540이 어디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S&P 일봉 선물 일봉인데요. 여기 있는 중간 자리 고점 있죠. 여기가 3540이고요. 여기를 일단은 이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지지력 보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어디까지냐? 다음번에 여기 이제 가장 높았던 역사적 고점 여기입니다. 한 35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80에 대한 저항을 일단 테스트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3580 부근까지 한번 갔다가 살짝 밀리고 내려온 살짝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은 이제 진짜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장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3580을 넘으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미국장도 다시 자빠지게 된다라면 3540을 붕괴시키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아래 박스권으로 갇히게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은 조금 좀 그림이 다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이 일봉상으로 대충 줄을 꺼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한 11,800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11,800이 어떤 자리냐면 요날 시가 자리입니다. 11월 5일날 나왔던 시가 자리고, 11월 9일날 붕괴시켰던 자리가 11,800 정도 자리인데, 이거 붕괴시켰다가 다시 일단 이 위쪽으로 안착했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저항 자리는 여기 정도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 12,100 정도가 그 자리인데, 12,100 자리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여기 역사적 고점, 여기 밀렸죠. 그 다음에 밀린 자리. 여기서 저항 3거래일 동안 못 넘고 나서 밀렸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넘지 못하고 밀렸던 자리가 12,100이라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12,100 정도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딱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S&P는 보시다시피 이제 머리 위에 역사적 정고점 하나 남은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저항이 하나, 그리고 둘, 이쪽 위쪽까지 해서 두 가지가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넘는다 못 넘는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은 여기를 테스트할 것이다. 뭐 그죠? 어젯밤 여기까지 올라줬으니까 오늘 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에 부딪힌 거죠. 오늘 밤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정고점을 돌파해서 뭐 레벨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게 오늘 밤이 될 것 같아요. S&P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요 위에서 노냐 마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뭐 이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 세팅해 놓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달러 한번 볼까요? 달러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봅시다. 달러 인덱스 다시 일단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 어떤 하단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박스권 하단이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고 하단 상단. 조금 더 올려잡아야 될지 뭐 이 정도 올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고 여기서 일단 달러가 상승 중이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점이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계,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들, 그 우리나라 이거 맞지?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 인덱스의 어떤 상관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자. 우리나라 원화는 주황색 선이라 갖고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저점을 계속 지키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이죠. 그죠? 뭔가 어떤 지지력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뭐 그러니까 분명히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백신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분명히 오르고 있지만은 왜 그러면 달러는 저점 지키고 있냐? 왜 여기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냐? 더군다나 박스권 하단 자리죠. 여기 박스권 하단 자리를 여기 보시면 지난 3거래일 지난 3거래일 동안 어쨌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라는 점 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좀 비이성적인 상승 또 다시 어떤 비이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지금은 달러가 저렇게 오르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시장에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언젠가나 하여튼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은 얘가 계속 기어 올라오고 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변동성 지수나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는 아직 지지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뭐 어설프게나마 뭐 23 뭐 자리를 이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시간이 없어 안 죽은 거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보자. 지난 3거래일 동안 뭐 23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일단 허용하지 않고 있네라는 점 정도는 봅시다. 근데 일단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계속 일단 변동성은 조금 더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예전에 여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세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출발했고 뭐 이런 자리에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저항 자리 중요한 지지선 부분까지 일단 내려는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이슈가 많고 해서 막 하루에 막 시장이 몇 프로씩 움직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가 뭐 급락해갖고 20 아래로 막 떨어지고 그러겠냐고요.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아무튼 뭐 지금 변동성에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변동성 투자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흐름은 보고 가시자 이런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아무튼 이런 흐름 말씀드렸고 어제는 뭐 코로나 뭐 또 다시 재확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또 강세를 보인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나스닥 강세,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빨간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점들이 하여튼 요즘 재밌는 시장이네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뭐 금리 같은 것도 한 번씩 잘 보세요. 뭐 어차피 예전에 다 보여드렸던 거라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거 한 번씩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뭐 예전에 나왔던 모습도 이제 위쪽으로 어제도 완전 안착해서 올라는 간 거죠. 물론 어젯밤에 뭐 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어젯밤에 나온 게 아니구나. 어젯밤엔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 계속 확대가 됐죠. 이거 아무튼 월 단위로 해갖고 이렇게 S&P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 하도 많이 보여드렸던 거지만은 뭐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거지만은 뭐 대충 이런 모습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가 의미하는 게 뭔가 있다 라는 점 정도는
뭔가 좀 얻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어떤 비슷한 흐름이 이제 나와가는 겁니다. 2008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장단기 금리차가 0 언더로 떨어졌었다가 얘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잘못 그었다. 얘가 이렇게 변동성 지수, 저기 변동성이 아니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버블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정도 선 이후에 올라오니까 이제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버블이 꺼졌더라라는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08년하고 똑같이 일단 0 언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는 과정 안에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어느 순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온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기업들은 뭐 자빠지는 기업들이 슬슬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버블이 자빠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큰 그림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얘기하고 한국장은 사실 오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살짝 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닭자들이 강했고 어젯밤에 미국이 닭이 강했고 S&P가 약했으니까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방 보시는 분들께 이런 흐름은 사실 별로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순환매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솔직히 기대했던 게 어젯밤에 미국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코스피 갭 상승 한번 해봐라 그러면 위에서 단타 한번 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갭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살짝 갭하락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게 일단 조금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일단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자칫하면 눌림 주고 또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간 지금 상황은 어쨌든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막 인버스 잡아갖고 물릴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325를 붕괴시키면 들어가는 것이 더 더 나은 아이디어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물론 뭐 오늘 아침에 땡하고 인버스를 잡아보셨던 분들은 또 뭐 들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이게 보시면 이게 곧버스인데 이런 애들이 아직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점. 차라리 오늘 아침에 갭상승 확 해가지고 쭉 장대음봉 하나 뽑아줬으면은 이 인버스 보시는 분들이 훨씬 쉬웠을 텐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갭상승을 안 해가지고 미국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안 해서 오히려 좀 안타깝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 자, 아무튼 그래서 그 한국장에 관련돼서 어제 좀 안 드린 얘기들을 좀 하자면은 이게 상승행자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상승행자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오르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오르다 조정이 나오느냐. 만약에 지금 뭐 331이 아니고 뭐 거의 뭐 340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솔직히 그죠? 조정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325 지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 조정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상승행자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렇게 오늘처럼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꺾인다라고 한다면 상승행자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325가 중요한 자리인데 올랐다가 여기서 상승행자로 꺾인다 합시고 아래로 푹 내려와 버리면 다시 325를 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승행자의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행자의 가능성도 열어는 놓고 보자라는 이야기. 중요한 건 어쨌든 325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이렇게 뭐 이 정도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과했기 때문에 잠깐 되돌리는 것이다 정도로 뭐 보시는 게 일단 맞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만기일이라 가지고 뭐얘 갑자기 뭐 위쪽으로 오버슈팅 팍 주면서 뭐 장중에라도 윗꼬리를 장중에라도 또 폭등을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또 인버스를 한번 잡아볼 만한 찬스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오늘 같은 날 폭등이 더 나와버리면 인버스 잡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쉬면은 조금 좀 몸살이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어디서 꺾이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약간 여기나 약간 여기 부근이나 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8월달 폭등했을 때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를 게 남아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고점은 안 나왔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만약에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비리비리하다가 꺾여버린다면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쯤에서 꺾이면 상승 행자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꺾이면 325를 다음번에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뭐 드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아무튼 더 치고 올라갔다가 밀리면은 더 치고 올라갔다 조정 나오면 325를 지지선 삼아갖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능성은 일단 시나리오는 열어는 두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장 이야기, 코스피 이야기를 좀 드렸고, 네, 코스닥은 지지와 저항 다들 뭐 아시겠죠? 어제 밤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으니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해서 뭐 중요한 자리들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시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저항 세팅하세요. 뭐 한 12,200원 정도 세팅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12,200원 요거 넘지 못하면 어쨌든 뭐 미래는 없다, 그죠? 12,200원 자리가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요날이 11월 9일이고 요날이 11월 10일이죠. 근데 요 11월 10일 날 푹 개파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2,100원 자리까지 해서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으니까 이 갭 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12,200원 정도를 돌파한 착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붕괴시킬 거면 11,450원, 뭐 11,500원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12,200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예 코스닥도 더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가격은 이런 식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변동성 지수 좀 감소하고 있고 하여튼 그 지금 같은 이제 약간 어쨌든 오늘 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 좀 어쨌든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전 주식을 살 자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주식 들어가는 거는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큰 자리라고 계속 판단하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보니까 저는 주식을 원래 들고 오랫동안 들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뭐 단기 매매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몇 개월이나 몇 년 단위의 큰 투자를 할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를 할 자리지. 근데 이제 저의 매매 능력은 좀 낮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어설프게 매매하다가 주식에서 물리면은 뼈도 안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위쪽으로는 저는 절대 추종하지 않을 생각이고 위쪽으로 오르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그냥 마음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오르다 언제 꺾일 거냐를 보다가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하방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방 쪽으로 계속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수가 오르고 뭐 나는 뭐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뭐 소외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뭐 가슴이 좀 뛰고 있죠. 이거 큰 장이 한번 오긴 오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다들 저처럼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야, 주식은 올라가는데, 괜히 인버스 잡아가지고 이거, 참 미치겠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마인드 컨트롤. 어쨌든 빨리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서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 변수들이 많잖아요. 기준을 빨리 하나 정하세요. 뭐 나는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단순한 기준을 정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처럼 저건 내 시세가 아니겠거니라고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하시거나 뭔가 어쨌든 그런 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이런 데 스트레스 받고 저런 데 소외감 느끼시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잘 안 되면 그냥 꺼버리고 주무세요. 주무시거나 밖에 놀러 나가시거나 안 보는 것도 답입니다. 뭐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